안녕하세요. 사업을 하신다면 진짜 비용이 뭘까?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.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걸 알아야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. 자, 여러분이 사업가라고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의 진짜 비용은 뭘까요? 이거 되게 간단한 질문 같죠? 근데 파고들면 생각보다 정말 복잡합니다.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사업가의 여정입니다. 먼저 목표가 뭔지, 즉 이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숨겨진 비용은 없는지 찾아볼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생산의 한계, 즉 병목 현상을 보고 이걸 비용 곡선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,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까지 쭉 따라와 보세요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뭐니 해도 사업의 목표는 바로 이윤이죠.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이윤, 간단하죠.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됩니다. 총 수입, 그러니까 물건 팔아서 번 돈은 계산하기 쉽잖아요? 근데 진짜 골치 아프고 또 재밌는 부분은 바로 저 총 비용입니다.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.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두 번째 섹션입니다. 바로 그 숨겨진 비용을 찾아내 볼 건데요. 우리가 흔히 보는 재무제표나 장부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.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의 개념이 사실은 반쪽짜리일 수 있다는 거죠. 진짜 비용을 알려면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. 비용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왼쪽의 명시적 비용은 아주 명확해요.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이렇게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비용이죠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오른쪽의 암묵적 비용입니다.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. 현금 지출이 없거든요. 예를 들면 제가 이 사업 안 하고 다른 회사 다녔으면 벌었을 연봉, 또는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뒀으면 받았을 이자, 이런 것들이 다 기회비용, 즉 암묵적 비용인 거죠. 자, 이 두 가지 비용 개념을 알고 나면 이윤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됩니다. 회계사들이 계산하는 회계적 이윤은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만 뺀 거예요. 근데 경제학자들이 보는 경제적 이윤은 다르죠. 눈에 보이는 비용은 물론이고 저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, 즉 기회비용까지 싹 다 뺀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말로 남는 장사인지 알려주는 진짜 지표는 뭘까요? 네, 바로 경제적 이윤입니다. 자,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.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사무실 주분 임대료가 월 $500 올랐다고 칩시다. 만약 여러분이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다면, 그리고 만약 내 소유의 건물이라면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의 이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정답 한번 볼까요? 먼저 쉬운 것부터. 사무실을 빌렸다면? 이건 간단하죠. 매달 내는 돈이 $500 늘었으니 명시적 비용이 증가하고 회계적 이윤, 경제적 이윤 둘 다 $500 줄어듭니다. 근데 만약 내 건물이라면요? 여기서부터 재밌어집니다. 실제로 나가는 돈은 없으니 명시적 비용은 그대로, 따라서 회계장부성 이윤도 그대로예요. 나는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. 왜냐? 주변 임대료가 올랐다는 건 내가 이 사무실을 남한테 빌려줬다면 $500를 더 벌 수 있었다는 뜻이거든요. 즉,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이 $500 늘어난 겁니다. 그래서 결국 경제적 이유는 똑같이 $500 감소해요. 와, 이거 정말 중요하죠? 기회비용을 알아야 내 사업의 진짜 수익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비용의 본질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. 바로 생산 그 자체의 한계, 즉 병목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걸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생산 함수입니다. 거창하게 들리지만 간단해요. 밀가루랑 물을 얼마나 넣으면 빵이 몇 개 나오냐, 직원을 몇 명 투입하면 물건을 몇 개 만드냐, 이런 투입과 산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. 우리 사업의 레시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농부잭이 밀 농사를 짓는다고 해봅시다. 이 표를 보세요. 직원을 한 명도 안 쓰면 당연히 생산량이 0이죠. 한 명 고용했더니 1000부쉐를 생산하고 2명일 땐 1800, 3명일 땐 2400.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? 분명히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방금 여러분이 발견하신 그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한계 생산물입니다.
여기서 한계라는 건 추가적인 하나를 의미해요. 즉, 직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생산량이 추가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자, 아까 그 표에 한계 생산물 열을 추가해 볼게요. 보세요. 첫 번째 직원은 혼자서 1000을 만들어냈어요. 대단하죠? 근데 두 번째 직원이 들어오니까 총 생산량은 1800이 됐지만 두 번째 직원이 추가로 만들어낸 건 800분입니다. 세 번째는 600, 네 번째는 400. 점점 줄어드는 게 확 보이죠?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원리인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입니다. 아니, 왜 사람이 늘어나는데 한 사람당 효율은 떨어질까요? 생각해보면 당연해요. 농부제의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. 처음엔 한 명이 넓은 땅에서 마음껏 일했지만 사람이 늘어날수록 서로 부딪히고 삽이나 트랙터 같은 장비도 나눠 써야 하니까 한 사람당 해낼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거죠. 피자 한 판을 여러 명이 나눠 먹는 거랑 비슷해요. 자, 지금까지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봤으니 이제 이걸 돈 문제, 즉 비용으로 연결시켜 볼 차례입니다. 지금부터 보여드릴 다양한 비용 곡선들은요, 말하자면 사업가들을 위한 계기판, 즉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이 대시보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어요. 첫째, 고정비용, 가게 문을 열든 닫든 똑같이 나가는 월세 같은 거죠. 둘째, 가변비용,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늘어나는 재료비나 인건비 같은 거요. 이 둘을 합치면 총비용이 되고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두 가지, 물건 하나 더 만드는 데 드는 한계 비용, 그리고 물건 하나당 평균 얼마가 드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총비용입니다. 보통 이 평균 비용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예쁜 U자 모양이 나와요. 왜 그럴까요? 이건 마치 두 힘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. 처음에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비싼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이 10개, 100개, 1000개 제품에 쫙 분산되니까 개당 비용이 뚝뚝 떨어져요. 이게 평균 비용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죠.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까 봤던 한계 생산물 체감 때문에, 즉 효율이 떨어지면서 추가 생산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요. 이게 평균 비용을 위로 확 끌어올리는 힘입니다. 그래서 결국 U자 모양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교차점이 바로 여기입니다.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만나는 지점인데요. 이걸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학점 평균을 생각하는 거예요. 제 학점 평균이 3.0인데 이번 학기에 2.0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? 전체 평균이 떨어지죠. 반대로 4.0을 받으면 전체 평균이 올라갑니다. 똑같아요. 한계 비용, 즉 이번에 새로 만드는 제품의 비용이 기존 평균 비용보다 싸면 평균은 내려갑니다. 반대로 한계 비용이 평균보다 비싸지면 평균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.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은 항상 이 평균 비용 곡선의 가장 낮은 최저점을 정확히 꿰뚫고 지나갑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우리 공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생산의 스위트 스팟인 셈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섹션이에요.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복잡한 개념들, 명시적 비용, 한계의 생산물, U자, 곡선, 이 모든 걸 가지고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? 바로 그 최종 질문,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.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황금률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.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적으로 생각한다. 무슨 말이냐면 전체 평균이나 총합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 더 할까 말까, 이 추가적인 하나에 집중해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해집니다. 자, 제품 하나 더 만들까 말까 고민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. 딱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됩니다. 그 제품 하나를 추가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, 즉 한계 비용, 그리고 그 제품 하나를 팔아서 추가로 버는 돈, 즉 한계 수입. 만약 수입이 비용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무조건 만들어야죠. 그게 이윤을 늘리는 길이니까요.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것의 최종 결론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은 한계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아주 강력한 의사결정 도구를 손에 넣으셨습니다. 이 렌즈를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 혹은 여러분의 일상 속 결정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? 직원을 한 명 더 뽑을까? 이 메뉴를 추가할까? 같은 결정들을 말이죠. 어떤 것들을 다시 평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